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 실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있죠? 의사결정 나무 트리 만들었던 거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자, 되셨죠? 옛날에 한번 해봤죠? 그죠? 옛날에 앙상블 할 때 한번 해봤잖아요. 앙상블 할 때 그거 카피해서 그냥 갖다 썼죠? 요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피터 노트북 실행시키고요. 거기에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뉴 해가지고 폴더 하나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챕터 8번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넣어놨으니까. 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폴더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요거 3개예요. 자, 액시던트 요거랑 요거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티니 데이터는 요 함수 만들 때, 아까 전에 로지스틱 펑션을 직접 코딩할 때 데이터를 넣어보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고, 유니버셜 뱅크는 우리 계속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 넣어주시고, 요게 우리가 했던 우리가 배울 내용이니까, 인공지능 할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데이터는 우리 R 코드 할 때, 인공지능 할 때 우리가 썼던 그 코드입니다. 자동차 사고 했을 때 코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저 파일을 다 만들었으면 탐색기에 와서 챕터 4로 들어가서요. 의사결정 나무 만들었던 거 있죠? 이거 카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와서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거 없을 거예요. 그죠? 없고 빈 거니까 의사결정 나무 하고요. 요거 이름을 바꾸게 해 가지고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실행시킨 거에 오면 여기 보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렇게 떴을 거예요. 자, 요거 바꿔주고요. 요거 챕터 8로 바꿔주고, 챕터 8-2 해주고, 여기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요? 자, 계속 복사해서 쓸 거예요, 우리. 뒤에도 계속 복사해서 쓸 거니까.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 해주고. 그 다음에 패키지에서 뭘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꿔줘야 되죠? 디시전 트리가 아니고요. 얘를 주석 처리해주고,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밑에서 세 번째, 요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걸로 활성화 시켜주고, 방법론을.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엔터. 시프트 엔터 치고요. 얘도 엔터 치고, 얘도 엔터 치고. 자, 데이터 가져오기 똑같이 갖고 오고요. 갖고 오고, 자, 갖고 오고, 분리하는 것도 갖고 오고. 대신에 요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대로 오면 돼요. 됐죠? 참,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조금 에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PPT를 급하게 바꿔서 어저께 저녁에 새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력한 사람들은 지금 조금 PPT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이 엔터 치면 되는데 요게 추가된 겁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안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찍으면 몇 %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50대 50이라고 우리가 했던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0대 50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총 우리가 한 5,000명이 있는데 그 5,000명 중에서 4,520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출 신청하면은 거절한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480명이 오케이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대출 하겠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출할지 안 할지를, 대출 승인을 할지 안 할지를 찍으면 몇 % 맞춰요? 90% 맞추는 거죠. 왜 90%예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이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전체 사람 중에 90%는 거절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맞추는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이 90%보다는 더 잘 맞춰야죠. 찍어도 90%는 맞춘다는 의미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됐죠? 찍으면 50%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찍어도 90%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90% 사람이 대출 안 할 거니까.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면은 저는 일단 그럴 거예요. 이 사람 대출 안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못 맞춰도 90%를 맞춘다는 이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어떤 결과 분석할 때 우리 모델이 정확도가 이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평가할 때 뭐 50% 이런 거를 기준을 두는 것도 이제 좋겠지만 그래서 ROC 커브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거 이외에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이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보다 우리가 구하는 모델이 더 좋아야죠.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의미가 없죠. 이 개념을 언제 설명을 한번 했었냐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죠? 언제죠? 우리 나이브 베이지안 할 때 조건이 안 들어왔을 때의 기본 확률 기억나세요? 조건이 없을 때 베이스라인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조건이 들어오면서 확률이 올라간다. 기억이 안 나는 얼굴 표정들을 하고 있으니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개념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베이지안 그 방법론 할 때 왜 베이지안에서 조건부 확률을 계속 붙이느냐를 설명할 때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을 때의 확률보다 조건을 주면 확률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베이스라인 확률보다도. 그때 썼던 베이스라인 확률도 이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의미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론이 이거보다는 잘 나와야죠.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근데 어떤 방법론은 이거보다 안 나오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방법론이 이거보다 떨어지면 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데이터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래요. 9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주면 돼요? 여기다가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에서는 이쪽 데이터를 9배로 늘려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똑같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을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450개로. 또는 얘를 뻥튀기해서 4800개로 만들어줘요.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정해 주기도 하고 다른 방법론을 쓰기도 하고 해서 정답은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접근을 하면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는 설명이 됐고 요거 뭐 간단하게 치면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쳐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나온 PPT에는 요게 좀 바뀌었어요. 잘 참고하셔서 치세요. 요거는 그냥 우리 원래 만들어졌던 거 있죠? 치겠습니다. 얘 그냥 칠게요. 얘도 오케이. 요거를 했다가 안 해서
이건 넘어갑시다. 우리 난 했으니까. 자,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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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